Hola a todos. 여러분 안녕하세요. 봄을 맞이해서 좀 이렇게 상큼한 마이크를 준비해봤습니다. 며칠 전 한 학생분께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 영어에는 누군가를 알다 할 때 to know somebody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스페인어에서는 conocer, 알기 이렇게 씁니다. 왜 그렇게 쓰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다시 말하면 나는 그를 안다 이렇게 할 때 영어에서는 I know him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스페인어에서는 conozco a él 이렇게 아자를 중간에 붙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가 좀 궁금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저의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좀 이해하지 못하는 문장 구조에 대해서 궁금한 생각이 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특이한 구조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별다른 질문 없이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언어학적으로 그 근원에 대해서 깊게 파보고 이해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외국어를 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시간에 비슷한 문장 구조를 계속해서 인풋하고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할 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 외국어만의 고유한 속성 혹은 좀 특별한 문장 구조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요. 우리한테 익숙한 어떤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그냥 있는 그대로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외국어는 수학과는 굉장히 다른 학문입니다. 수학은 매우 논리적이죠. 모든 것이 논리 안에서 설명이 가능한 그런 학문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공부할 때는 개념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게 했을 때 그것들을 응용해서 새로운 것들을 풀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외국어는 100% 논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규칙이 있으면 불규칙적인 것들도 있고요. 좀 설명하기 애매한 그런 어려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게 100% 논리라 그러면 그런 게 없어야 되죠. 모든 게 명확하게 설명이 가능해야 되죠.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해가지 않는 속성들을 이해하려고 하면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 어원적인 거라든지 이런 걸 따져봐야 될 텐데요. 그런 것들은 언어학자들이나 공부하는 거지 이 언어를 실전적으로 쓰고자 하는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한 정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어에 존재하는 이 수많은 논리적이지 않은 불규칙적인 어떤 문장 구조라든지 동사 변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언어를 자유자재로 쓰는 우리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자,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것만 알면 되지. 그런 문장 구조가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을 굳이 파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지식을 파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나의 외국어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해도 괜찮죠. 하지만 문제는 이런 불필요한 지식을 알면 알수록 내 귀가 막히고 입이 막혀서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문장 구조나 내가 잘 이해가 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100%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일단 그것들에 대해서 인풋해주고 그런 비슷한 것들을 더 많이 인풋함으로써 양으로 승부를 보는 계속해서 감을 잡아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것이 훨씬 유리한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수많은 문장들의 인풋이 되겠죠. 그리고 그 문장들을 단순히 이렇게 암기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입을 써서 말하고 귀를 써서 들어서 이 근육으로서 훈련으로서 인풋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만화 중에 하나가 피구왕 통키입니다. 저는 사실 이 만화를 보면서 피구왕 통키가 의자에 앉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굉장히 쬐끄만 초등학생 같은 애가 전 인생을 피구에 걸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지도 않고 무조건 피구만 연습하는데요. 그 통키가 불꽃슛을 연습하는 것 똑같습니다. 이론을 공부하기보다는 공을 계속해서 던져가면서 감을 잡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던질 때마다 그 공의 속도가 붙고 파워가 세지면서 나중에 결국은 불꽃슛을 완성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매번 실전적인 연습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점점 감을 더해간다면 결국 우리의 외국어 실력은 일취월장할 것이고요. 결국 우리도 이 불꽃슛 같은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날까지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 저도 여러분들 응원하면서 좋은 컨텐츠를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저한테는 좀 힘든 주였습니다. 개인적으로 2주 연속으로 출장을 다니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좀 쉴 시간도 많이 없었고 이 컨텐츠 준비할 시간도 거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시간 확보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께 더 양질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또는 양질의 어떤 강의 같은 것들도 전달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고 있고요. 꼭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외국어 여정을 항상 응원하고요. 혹시 스페인어 여정을 걷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래에 있는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서 저의 스페인어 책인 스페인어 원어데이를 확인해 주시고요. 영어 자료도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이니까 잘 눈여겨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럼 20,000